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유전입니다. 근데 사람의 유전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궁금증 갖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야. 아니, 지금 앞에 이것 화면 뜨기 전에 사진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또는 왜 갑자기 그 헤어스타일이 그 모양입니까?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제가요, 이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초심. 이 초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요, 2010년도인가요? 그때가 EBS에서 이제 거의 아주 호황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전성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 정말 많은 친구들, 길 가다가 진짜 사인해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이과생들은 거의 글쎄 한 2명에 1명꼴은 듣지 않았나 싶은데 그 당시 헤어가 이렇습니다. 오늘 자막 안 나가네, 피디님? 자, 그래서 그 당시 헤어가 이랬고 그 당시의 의상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응팔스러운 그런 헤어와 의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당시 한때를 좀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강의가 상당히 물론 지금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그때를 지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또 이제 좀 변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시도해보고 했겠죠. 저 나름대로 이제 강의가 늘 한결같고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줬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쵸. 본연의 자세, 처음에 그 마음 그대로일 때가 가장 행복했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능 특강은 초심으로 가자. 그래서 제 본질적인 저의 일단 이 수능 생명과학에 대한 마인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이것저것 온갖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말자. 하도 제 강의가 지금 많이 외부에서 이제 노출되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이제 하니까 저도 좀 변화를 줘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초심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명심하세요. 항상 생명과학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심은 뭐죠? 그 초심은 뭐예요? 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전에 와가지고 선생님 정말 유전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초심을 잃은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들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래, 어렵지만 안 되지만 해보자. 예? 도전하자. 유전이라는 게 산이에요. 제가 좀 억지적이긴 하지만 난이도를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난이도. 이 생명과학 1의 난이도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가면서의 난이도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단원은 상당히 쉽습니다. 1단원은 상당히 쉬워서 쉽게 출발해서 쉽게 가는데 2단원에서 세포분열에서 좀 어려워지다가 유전에서 이제 팍 치고 올라가죠. 유전에서 팍 치고 올라가. 그러다가 3단원 가잖아요. 팍 떨어져요. 팍 떨어져서 이렇게 굴고 약간 있다가 4단원에서는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생명과학 1이에요. 아니, 여기를 못 넘으면 고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응?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여기 딱 가면 이제 평지야. 완전히 플랫해. 평평해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기 1등급이 보이고 만점이 보이는 거야. 1등급 만점. 1등급 만점. 여기를 안 가고 여기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떼굴떼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떼굴떼굴. 계속 떼굴떼굴 하다가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때 먹었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열심히 할 거야. 저한테 약속했던 그 말들 기억 안 나요? 1등급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분 응선이야 이거? 거의 다 왔어. 이제 여기까지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려오려고 생각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와 롤러코스터야 와 신나다 쉿
딱 내려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또 생명과학 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구과학 원의 난이도는 그래요. 평이합니다. 예, 상당히 평이하다가 마지막 단원 가서 이렇게 됩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어디로 가니? 예, 우주로 갔어요. 천체. 지구학 선생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정영일 선생님, 최선묵 선생님, 박남준 선생님, 이것은 뭐 지구과학을 디스하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천체에서 지구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도, 이 정도 나이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도. 물리는 무조건 뭐 처음부터 어렵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뭐 생원이나 지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화원은 뭐 안 하겠습니다. 화원은 그냥 참겠습니다. 우리 양진석 선생님, 아주 잘 가르치죠. 양진 선생님이 화낼까봐 우리 진석유포 화낼까봐 화원은 참겠습니다. 어쨌든 생원 그 고비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제 머리를 보면서 스타일을 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명심하세요. 초심이 뭐야? 열심히 하자. 그래 해내자. 좋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계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도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유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람의 유전. 유전이 뭡니까?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의 유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 첫 번째부터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유전을 연구하려면 대를 거듭해서 태어나는 자손들을 형질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한 세대가 너무 길어. 20년에서 30년. 그럼 여러분들이 유전 형질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집안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백 살 살아야 돼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세대가 길다. 밑줄 쫙. 그 다음에 자손을 낳는데요. 완두콩 있잖아. 완두콩처럼 몇백 개가 낳지 않잖아. 끼케야 요새는 뭐 한 명, 두 명인가요? 물론 예전에 또 우리 할머님 세대, 할머니 세대는 뭐 5남 3녀, 6남 7녀 너무 많았나? 하여간 3남 4녀 뭐 하여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명, 두 명. 그거 가지고는 이 형질의 발현에 대해서 유전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손의 수가 적다. 밑줄 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쵸. 자유교배가 불가능합니다. 너하고 유전 이 현상을 좀 같이 연구하면 안 될까? 우리 너하고 교배해봐. 선생님 남자끼리요?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이무이교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교배, 타가교배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대로. 하지만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찾아오는 거죠. 형질이 너무 복잡해요. 관련된 유전자가 너무 많아. 특정 형질 딱 나타났을 때 이건 유전자 한 쌍 딱 하면 좋은데 그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형질이 좀 복잡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환경 영향을 좀 받아. 환경 영향을 유독 많이 받습니다. 자라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질 발현, 부모의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다? 자, 어떤 걸 연구하는 거야? 그치? 가계도와 쌍둥이 연구가 있어요. 가계도와 쌍둥이 연구. 쌍둥이 연구. 가계도는 뭐 지금껏 계속 하겠죠. 어차피 자손을 많이 낳지도 못하고 임의교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세대가 기니까 그냥 하나의 집안을 보는 거야. 그냥 내력을 보는 거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쫙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쭉 그 가계도를 보면서 아, 이 형질이 요렇게 전달돼서 요렇게 나타나니까 아, 요거는 무슨 염색 체상, 즉 상염색 체상에 있는 거고 우성이고 열성이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가계도 연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계도에서 먼저 따질 건 우열,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 형질은 도대체 이 형질은 우성이냐 열성이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확 뒤로 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휘어지는 사람이 있어. 확 뒤로 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휘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유전. 이게 우성, 이게 열성.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예, 할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계도를 통해서 아, 이 형질이 상이냐 성이냐 우성이냐 열성이냐 판정해 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쌍둥이 연구는 말입니다. 쌍둥이 연구는 소위 말해서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유전과 환경. 이 쌍둥이 연구는요. 유전과 환경. 유전 앤드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유전의 영향이 크냐 환경의 영향이 크냐 이거죠. 어차피 쌍둥이는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잠깐 뭐 살짝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이야 이제 생식 단원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생식 단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별명이 이제 조선팔도 생식 최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그때가 바로 2010년이야. 아, 그때 생물단원, 이 생식단원이 왜 없어진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자, 이게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자세히 배웠었어요. 자궁벽이 두터워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난소죠. 공 모양으로 돼. 난소공 해서 이제 배란이 되는 거야. 이제 뭐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달 딱 배란, 뿌슝 하고 배란됐더니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정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정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예. 그랬더니 이 수많은 정자 중에 합치도 키 해가지고 이제 수정란이 돼서 2세포, 4세포 막 가다가 2세포, 4세포 뚝 떨어졌네. 와, 뚝 떨어졌네. 아, 어떤 요인이 몰라. 어떤 요인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 그냥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칠게. 그럼 이 작은 덩어리는 머리가 되고 이 큰 덩어리 몸통이 되나? 머리 몸통 따로잖아? 천만의 말씀. 이 작은 덩어리도 가가지고 착상돼서 애로 자라는 것이고 이 큰 덩어리도 착상돼서 애로 자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2N짜리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건 난할이라고 해서 세포분열에서 배웠어요. 세포분열 단원에서. 그럼 2N짜리 체세포 분열이야. 이거 난할이 G1기하고 G2기가 없는 체세포 분열이야. 세포 생장은 되지 않으면서 계속 2N짜리 EN 돼가지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자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둘 다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일란성 쌍둥이야. 이게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다? 유전적으로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 분명히 일란성 쌍둥이인데 키가 차이가 나네. 이건 환경의 영향이지. 성적이 잘나 성적? 아니 성적 좀 못 나오면 어때? 그게 인생이 좀 수능. 자, 성적이 좀 나와줘야지. 그래서 성적, 지능, 무슨 뭐 피부색도 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100% 일치하는 게 있어. 뭐야? 예를 들면 혈액형 같은 거 100% 일치해. 그럼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미맹이야. 한쪽이 미맹이면 반드시 미맹. 그러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것들은 유전에서 결정되는 거고 100% 일치하지 않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환경, 유전에다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뭐냐면 배란이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일어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있다고 치면은 난소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번 달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배란이 뿌슝 됐다 그러면 다음 달엔 여기서 뿌슝. 그다음 달 여기서 뿌슝.
자, 이거 다리까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다리까지 잡아야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배란춤이라는 건데요. 이미 유행했어 수험생들 사이에. 자, 이 배란춤이 이렇게 됩니다. 뿌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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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뿌슝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뿌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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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배란 되다가 뿌슝 정상적인 뿌슝 뿌슝 좋습니다. 양쪽에서 배란이 되는 경우 또는 한쪽에서 두 개가 이제 배란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느 경우든 간에 정자가 들어와가지고 수정란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수정란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정자가 이쪽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양쪽 다 들어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수정란이 두 개가 수정란이 두 개가 발생을 해서 즉 난하를 거쳐서 착상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녀석이 자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응이에요 나오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야. 왜? 여러분들 우리 배웠죠? 그 세포 분열에서 정자가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난자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 정자가 만난 거고 그 정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정란도 유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유전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죠. 이란성 쌍둥이가 자라면서 달라지는 거는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당연히 환경적인 차이도 있는 겁니다. 다시 환경적인 차이도 있고 유전적인 차이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유전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는 환경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유전적 차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가 이제 쌍둥이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사람의 유전의 연구에 있어서 UC 발페이지의 탐구 자료 살펴보기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UC 발페이지 탐구 자료 살펴보기. 쌍둥이 연구를 통한 유전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왔다. 그죠? 하나의 수정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면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또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차이가 나는 건 그치 환경의 영향이다. 아시겠죠? 일란성 쌍둥이는요 2개 이상 그죠? 보통 이제 2개 또는 뭐 3개도 가능한데요. 2개 이상의 난자가 배란돼서 각각 다른 정자가 수정된 거니까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질의 차이는 유전의 영향도 받는 거야. 환경과 유전의 차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건 지금 방금 설명했고요. 그죠? 이건 방금 설명했고, 이걸 이제 딱 보시면은,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이 100%예요. 거의 100%에 이제 육박하는 거죠. 그죠? 100%. 100%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일란성 쌍둥이가 일치율이 100%라는 얘기는요, 100%라는 얘기는, 그치,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100%가 아니다. 100%가 아닌 케이스들은 여기 있죠. 100%가 아닌 케이스들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잠깐만. 치매 같은 경우가 100% 아닌데 일출이 좀 높아. 일란성 쌍둥이가.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그거하고 차이가 나. 이만큼. 일출이 좀 낮아. 일란성이 이란성보다 일출이 높아. 치매 같은 경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 치매는 저의 치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그쵸? 일란성 쌍둥이가 조금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녀석인데, 유전적으로 동일한 녀석인데 그 녀석이 일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쵸? 환경 영향을 받긴 받지만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의 영향이 크다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치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치매는. 근데 얘랑 비교하면요. 당연히 얘가 유전적으로 영향이 더 크죠. 근데 얘하고는 달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전에 의한 영향이 압도적이죠. 일란성 쌍둥이가 일출이 이란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죠? 이건 뭐 유전적인 영향이 당연히 거의 다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거고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는 유전적 영향이 적긴 적지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거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별 차이가 없죠. 일치율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크게 높은 거 아니잖아. 이란성 쌍둥이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 치매보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보다는 치매가 좀 더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기 때문에 유전적 영향이 좀 더 크다. 뭐 반대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환경 영향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따질 때 보통 이제 쌍둥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A 형질, B 형질, C 형질에서 나올 수 있어요. A 형질, B 형질, C 형질, 그죠? C 형질은 유전적 영향이다. 뭐 거의 유전자에서만 결정되는 거다. 뭐 혈액형 같은 경우 이런 거 미맹 이런 것들 무슨 귓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C에 해당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뭐 B나 A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속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는 그쵸, 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유전적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한 유전에 의한 건지 환경에 의한 건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뭐 단순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일출이 높아? 일란성이 높아? 그럼 유전에 의한 거네. 근데 일란성 쌍둥이 일출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일란성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럼 환경에 의한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설명을 지금 뭐 장황하게 했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좋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계속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 분석, 뭐 집단 조사라고 해서 이제 통계 분석 같은 거 있습니다. 수치, 통계 수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번 단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도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계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유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람의 유전에 대한 얘기. 사람의 유전. 자,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에 실어서 가냐면요. 염색체에 실어서 갑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할 때 그 형질을 전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실려서 간다고요? 염색체에 실려서 가.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자, EN 이꼬르 44 플러스 성염색체 있죠. XX 또는 XY. 자, 이렇게 이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상염색체라고 하죠. 요거는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요거는 성염색체라고 하죠. 그러면 상염색체에 의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요. 성염색체에 의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전 형질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크게 또 단일 인자 유전하고요. 단일 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으로 나누죠. 다인자 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X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X염색체가 성염색체잖아. 이걸 이제 반성 유전이라고 그래. 자, X염색체 유전을 뭐라고? 반성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Y염색체에 의한 유전 뭐라고? 한성 유전이라고 그래요. 한성 유전.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한성 유전. 남자들에게만 나타나지.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자, 그러면 여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하고 성염색체에 의한 차이는 뭐냐? 상염색체는 말입니다. 상염색체는 남녀의 차이가 없어. 남녀 차이가 없어. 남녀가 똑같아. 아들과 딸의 출현 빈도가 같아. 아들, 딸 출현 빈도가 같아. 같은 부모에서 아들, 딸 구분 말고 그냥 비율이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은 비율, 똑같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 남녀가. 맞다. 그러나 성염색체한 유전 있죠? 요거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죠. 아들과 딸이 출현 빈도가 달라요. 아들과 딸의 출현 빈도가 달라. 즉 같은 부모인데 뭐 딸만 뭐 유전병이다. 뭐 아들만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들과 딸이 달라. 딸은 전부 다 유전병인데 아들은 뭐 1대1이다. 이런 식으로 아들과 딸의 출현 빈도가 다른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 차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특정 조건이 있을 때는 이것이 약간 좀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건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조건이 없을 땐 당연히 이겁니다. 알겠어요? 상염색체는 이런 특징. 남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 아들, 딸의 출현 빈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고요. 성염색체한 유전은 그렇죠.
아들과 딸이 달라요. 딸은 X염 색채 2개 갖고 있고 Y염 색채 없죠. 아들은 X염 색채 하나 갖고 있고 Y염 색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의 성염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빈도라든가 출현 확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성유전은요. 여자에게는 없는데 남자에게만 나타난다고 그랬어. 왜? 아니 Y염 색채가 남자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Y염 색채 남자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와 아빠가 합체도기 해가지고 딸을 낳을 때는 무조건 이 X염 색채는 딸에게만 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딸에게. 아버지가 X염 색채 주면 당연히 어머니 뭐 X 둘 중에 하나 주시니까 이렇게. 그죠? 딸이 태어나는 건데. 그죠? 그런데 Y염 색채를 주게 되면 아버지가 Y염 색채를 주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들. 그러면 이 Y염 색채상에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유전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딸한테는 안 생기지. 그죠? 그래서 한쪽 성에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한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라지 D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라고 하고 스몰 d를 유전병 유전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유전병은 뭐냐? 즉 한성유전에 해당하는 유전병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털 과다증? 겨털? 아니지. 코속털? 아니지. 귀속털 과다증이지. 귀속털 과다증이 바로 대표적인 한성유전입니다. 귀속털 과다증. 귀속털 과다증이 남자에게만 나타난다. 야, 남자에게만. 다행이죠. 여자가 막 귀속털 막 복실복실 나면은 어떡해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귀속털 과다증은요. 예, 한성유전입니다. 아버지가 귀속털 과다증이면 당연히 아들인 귀속털 과다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정상 유전자를 라지 D,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d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Y염 색채에 라지 D 갖고 있는 경우, Y염 색채에 스몰 d 갖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므로 X, Y, 라지 D는 정상인 남자가 되겠고 X, Y, 스몰 d는 귀속털 과다증인 남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들 간의 우열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성, 열성 따지면 안 돼. 왜? 우열이라는 건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 우열은 어떻게 따진다고? 이형접합일 때 표현되면 우성, 표현 안 되면 열성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형접합이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라지 D, 스몰 d가 올 수 없어. 쌍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선생님 초남성 증후군 있잖아요. 초남성 증후군. 이런 경우는 아버지의 Y염 색채가 염색 분체가 비분리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라지 D면 라지 D가 되고 여기가 스몰 D면 스몰 D가 되기 때문에 여기 라지 D, 스몰 D가 올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버지가 두 명인 상태에서 태어나야 돼. 여기 라지 D고 여기 스몰 D여야 돼. 그래서 아버지 둘 사이 오 마이 갓! 이런 일은 없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형접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성전의 경우에는 무엇이 우성이다, 열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죠. 좋습니다. 한성유전, 귀속털 과다증. 자, 그러면 계속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계속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엔 반성유전입니다. 반성유전. 이 반성유전은 성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섹스 링키지드, 헤리티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죠? 오늘 왜 이렇게 잉글리시가 안 되지? 자, 성을 동반한 겁니다. 성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링키지 알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X염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나타나는데 비율이 달라요. 자, 비율이 달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먼저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씩 암기를 해볼게요. 열성으로 유전되는 반성전에는요. 정록생명이 있어요. 정록생명. 그다음에 혈우병 있고요. 물론 이제 반성전에 이제 초파리에 눈색 유전이 있어요. 눈색, 붉은색 눈이냐, 흰 눈이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자, 열성 반성전 두 가지 암기.
그다음에 우성 반성조는요 피부 얼룩증이 있어요. 피부 얼룩덜룩, 피부 얼룩증.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정록생명부터, 그 유명한 정록생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X 염색체를 정상주전자가 있는 염색체라고 하고요. X-를 정록생명주전자가 있는 염색체라고 할게요. 됐죠? 그리고 우열관계는 이겁니다. 이것까지 암기하셔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히. 왜냐? 열성. 이건 암기 대상이에요. 암기 대상. 아, 지금 하고, 이것도 암기. 아, 이것도 암기야! 칠판에 쓴 거 다 암기야. 좋습니다. 네. 뭘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문제 적용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에이, 좋습니다. 정록생명 열성. 그러면 보세요. X, 엄마가 정상, 아빠가 정상. 아니, 그럼 다 정상 나오지. 근데 보세요. 엄마가 생명이죠. 그러면 아들이 생명이 돼요. 어때? 맞잖아요. 무조건 엄마는 X-를 아들한테 줄 거 아니야. 아빠는 Y를 줘야지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죠? 또는 딸이 생명이면 반드시 아빠가 생명이 돼요. 아시겠어요?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생명이 됩니다. 왜? 그치. X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빠가 줘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엄마, 아들, 아빠, 딸. 와우. 엄마, 아들, 아빠, 딸. 좋아. 이렇게 되는구만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하고 딸 간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아빠와 딸과의 관계.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 아빠가 정상주전자 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뭘 주든 간에 엄마가 생명이든 뭐든 생명주전자 주더라도 딸은 정상이 될 거 아니에요. 정상이 우성이니까. 이번엔 아들이 정상이면 엄마는 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들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이 정상주전자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지. 엄마가 정상주전자에 있으니까 정상주전자가 우성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뭐 X-든 X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정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정상이고 아들이 정상이면 엄마가 정상이구나. 이거구나. 엄마, 아들, 아빠, 딸. 엄마, 아들, 아빠, 딸. 아빠, 딸, 엄마, 아들, 아빠, 딸, 엄마, 아들. 반대쪽 성, 반성, 반대쪽 성, 반성. 오케이. 요겁니다. 자, 여기 아마 우리들의 교재는 정리가 된, 문장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재는요,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우리들의 교재 71페이지 피세요. 71페이지 빨리 피세요. 거기에 Science Dessert 나옵니다. Science Dessert 나와서요.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이야.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열성 반성전의 특징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열성 반성전. 앞으로 문제 나왔을 때,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열성 반성이다 그러면 생명이구나라는 식으로 생맹식으로 풀면 돼. 아시겠죠? 생맹식으로 풀면 돼. 자, 열성 반성전의 특징입니다. 자,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 옆에다가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 옆에다가 열성 반성 유전의 특징 적어두시면 돼. 알겠지? 사이언스 디저트 열성 반성전의 특징 적어놨지? 열성 반성전의 특징. 그리고 나서 1번과 4번을 묶으세요. 1번과 4번을 묶어. 봐봐.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어머니가 X-X면 아들은 X-Y 생명된다. 됐지? 4번 봐봐. 4번. 딸이 생명이면 X-X면 아빠가 생명이 돼. 됐지? 이 얘기야. 이게 1번, 4번이고 이번엔 2번, 3번 묶으세요. 2번, 3번 묶어. 2번, 3번 묶어서 아들이 정상이면 엄마 정상이다. 얘기했지? 정상전자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이 우성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때? 아빠가 정상이면 딸이
정상이다. 3번이죠.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정상이다. 정상 유전자 딸한테 주니까. 됐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자, 이게 열성 반성전의 특징입니다. 열성 반성전의 특징. 정록 생명 유전자.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유전자형을 정리해 볼게요. 유전자형을. 여자는요. 여자는 XX 정상이죠. X-X- 생명이죠. 남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 XY 정상이죠. X-Y 생명이죠. 자, 여자가 하나 더 있죠. 여자가 3가지가 나오고 남자 2가지. 토탈 5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XX-가 나올 수 있죠. XX-. 자, 얘가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 정상. 그래서 얘네들 정상이고 얘가 생명이 되죠. 그다음에 얘가 정상이고 얘가 생명이니까 이렇게만 단순하게 봐봐요. 단순하게. 셋 중에 하나 꼴이 여자 생명이고 남자는 둘 중에 하나 꼴이니까 남자 쪽에서 좀 더 많겠구나. 그러니까 요걸로만 단순하게 봐도 그쵸? 남자 쪽이 더 많이 출현 빈도가 남자 쪽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열성 반성 유전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 쪽이 여자 쪽보다 출현 빈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남자 쪽이 여자 쪽보다 출현 빈도가 높다. 다시요. 남녀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좀 더 많아. 무슨 뜻이야? 정상 유전병이라는 뜻이지. 정상 유전병. 그러니까 요거 딱 보시면 얘가 정상이구나. 얘가 정상이니까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열성 반성 유전의 특징이에요. 열성 반성 유전의 특징. 그리고 이런 경우 정상이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보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명심해. 보인자는요. 정상인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상인 경우에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뭐 정상 유전자 갖고 있는 유전병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보인자는. 이런 게 이제 보인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보인자. 열성일 때. 유전병이 열성일 때 보인자가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런데 혈우병 같은 경우 있죠. 혈우병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이제 혈액 응고가 안 되는데요.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드는 뭐 유전자라든가 이런 데 손상이 있어가지고 혈액 응고가 이제 안 되게 되는데요. 피가 안 굳어? 자, 혈우병은 여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이걸 정상 유전자 있는 염색체, 이걸 혈우병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라고 했을 때 X-X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열성 치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사.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혈우병은 정상 남자와 혈우병 남자니까 남자만 혈우병이 존재하고 여자는 전부 다 정상인 거야. 여자는 전부 다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투명해. 반성전에서 이 남자의 투명성이 드러나는 거야. X염색체 딱 하나니까 여기에 있는 유전자대로 표현이 돼. 여기에 유전병 유전자 있다. 유전병인 거야 남자는. 여기에 정상 유전자 있다. 그러면 정상인 거라고. 이게 남자야. 숨길 줄 몰라. 속이 그냥 훤히 보인다 이거지. 봤드 그러나 여자는 어때? 여자는 이 정상인데 겉으로 봐서는 다 정상이야. 근데 누가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속을 알 수 없는 게 여자라더니. 자, 오늘은 자막이 안 뜨네요. 그래, 좋습니다. 뒤로 가. 이제 뜨면 뭐해? 자, X. 진정하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정상이죠, 여러분들 남자들 남학생들 손 들어봐. 남학생들 쏘리 질러! 자, 남자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요렇게 보인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보인자 사이에서 누가 나와?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혈우병 남자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상 남자와 보인자 여자가 만났을 때 혈우병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혈우병 여자는 없다.
열성 치사로 엄마 뱃속에서 치사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성반송전 피부 얼룩증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피부 얼룩증. 자, 이 우성반송전은요. 어떻게 따지는 거죠? 우성 열성은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형접합일 때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형접합일 때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자, 역시 이번에 피부 얼룩증 해볼게요. 정상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피부 얼룩증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보세요. XX는 정상 여자예요. X-X는 피부 얼룩증 여자예요. XY는 정상 남자예요. X-Y는 피부 얼룩증 남자예요. X-X는 뭐냐 이거야. XX- 또는 X-X. 이게 이제 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관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우열 찾을 때 반성전에서 우열 찾을 때 XX- 이형접합 찾아줘야 돼요.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이형접합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형접합을 찾았더니 얘가 유전병이야. 그러니까 얘도 유전병, 얘도 유전병. 즉 둘 다 피부 얼룩증이야. 얘도 피부 얼룩증이고. 그러니까 얘가 피부 얼룩증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된 게 우성이고 표현 안 된 게 열성이야. 그랬더니 누가 많아? 여자는 셋 중에 둘, 남자는 둘 중에 하나니까 셋 중에 둘이 더 많아서 아하 남자보다 여자 쪽에 좀 더 출현 빈도가 높구나. 그러면 우성 반성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떤 또 공식 같은 게 있느냐. 여러분들 공식처럼 막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제 막 해설 같은 거 보면서 쫙 어떤 특징들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막 외우는 친구도 있어.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가계도 분석은 논리력, 추론력입니다. 반복 훈련해서 머릿속에 그쵸 논리적인 추론 능력, 그쵸 염색체 쌍에 있는 유전자들을 이동시켜가면서 따지는 거지. 이거 외웠는데, 이게 외웠는데, 이게 뭐였지? 외우는 건 지금 여기 써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아버지가 피부얼룩증이야. 그러면 반성주연이니까 누구 따지면 돼? 반대쪽성! 반성! 딸.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반드시 딸. 그렇지. 아버지는 딸에게 X-를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유전병이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아버지가 유전병이라면 피부 얼룩증이라면 딸은 반드시 피부 얼룩증이 되는 거죠. 왜? 엄마가 XX 정상 유전자 준다 할지라도 아빠가 우성 유전자를 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우성 표현형, 즉 우성으로 표현되겠지. 즉 유전병이 될 수밖에 없지. 유전병, 피부 얼룩증이 될 수밖에 없지. 응? 피부 얼룩증이 우성이니까.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 즉 딸이 유전병이야. 딸이 피부 얼룩증이야. 그럼 아빠가 반드시 피부 얼룩증이다?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 엄마가 X- 줄 수도 있잖아. X-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X는 아빠한테서 받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이 명제에 있어서 다시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이 반드시 유전병이다. 무슨 뜻이야?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이 반드시 유전병이다. 무슨 뜻이야? 반성유전이란 뜻이고 우성이란 뜻이야. 이것처럼. 아빠가 유전병이면 유전병 유전자 X지. X- 줬지. 그럼 무조건 유전병이라는 건 X- 가 우성이란 얘기야. 우란 얘기야. 이겼다는 얘기지. 우성. 됐습니까? 아빠가 유전병이면 아빠가 유전병일 때 딸이 유전병이야. 아빠가 유전병이면 무조건 딸이 유전병이야. 우성반성유전. 우성반성유전.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들이 유전병이야. 그러면 누가 유전병일까? 아들이 유전병이야. 그럼 누가 유전병이지? 아들이 유전병이면 이거 누가 준 거야, 유전병? 그렇지? 엄마가 줬잖아.
반대쪽 속만 생각하면 돼. 그치? 여기 뭐 x든 x 상관없이 x 반드시 아들한테 줬을 테니까 엄마가 이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냐? y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잖아. y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x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니까 아들이 유전병이면 반드시 엄마도 유전병이 돼. 됐어요? 이게 바로 우성반성존의 특징입니다. 우성반성존의 특징. 우성반성존의 특징. 알겠죠? 좋습니다. 예.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해를 좀 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성존에 대한 얘기예요. 반성존. 자, 그러면은 가계도를 잠깐 얘기하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가계도. 자, 가계도는요. 반성존에 대한 가계도만 할 거야, 이번 시간에. 반성존에 대한 가계도만 하고 마치는데 우리들의 교재로는 아주 친절하게 지금 가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이게 남자예요. 됐죠? 남자. 이건 여자고요. 여자. 요건 뭐야? 그렇지. 합치도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다 알아. 이거 결혼, 교배, 결혼도 사자성어로 합치도기. 이건 자식. 좋아.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평생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어. 자식 안 낳고 무자식 상팔자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전 연구가 안 되잖아요. 가계도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많이 낳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여기가 아들, 여기 딸. 좋아. 이러다가 또 남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는 결혼 반대하니까 인연을 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 속삭이는 여자들은 이렇게 끊어졌어. 우와, 여기가 없는 거야. 호적에서 파버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반성조는 반성조네요. 자, 이런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계도. 자, 색칠 안 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얘는 정상 남자죠. 얘는 정상 여자고. 물론 정상 남자에서 정 떨어지면 나야 상남자. 좋습니다. 어퍼맨.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남자, 정상 여자, 그다음에 정상 여자. 요것만 유전병이야. 아빠만 유전병이에요. 아빠만 유전병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일 때 과연 반성존인데 우성 반성존일까, 열성 반성존일까? 요거 지금 찾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찾으면 돼요? 반성존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니까 이걸 정상, 이걸 유전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빠는 X-Y. 그다음에 아들은 정상. 됐죠? 그럼 X-를 누구한테 줘? X-를 딸한테 당연히 주겠죠? 딸한테 줬는데, 즉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빠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라는 얘기는, 그죠? 아빠 딸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빠 딸, 엄마 아들, 아빠 딸 찾으면 돼요. 반성존일 때. 근데 X-를 받았는데도 정상이라는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있으면서, 그렇죠, 정상이 표현됐으니까 정상이 우성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자, 반성조는 반성조냐? 근데 이제 엄마가 유전병인데, 엄마만 유전병인데 나머지는 다 정상이야. 자, 이런 경우 반성조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자, 역시 똑같은 원리로 정상 유전병 놓고 아빠는 XY, 아들 XY. 어차피 남자부터 하세요. 남자는 표현형이 곧 유전자형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아빠 딸은 똑같으니까 뭐 따질 의미 없습니다. 자, 엄마가 잠깐만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는데 엄마 아들이 다르네. 엄마 아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치 아들 거를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그쵸? 아들이 정상이잖아요. 아들이 정상인데 어떻습니까? 그쵸? 정상 유전자가 엄마한테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지금 유전병인 거예요. 그럼 유전병 유전자가 있고 유전병이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전병은 우성반성존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우성반성존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열성반성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아빠, 딸,
엄마, 아들 이런 관계를 따져주시면서 이형접합인 경우에 누가 표현되는지, 이형접합인 경우에 누가 표현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되는 게 바로 우성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이렇게 딱 보시고 이 x를 엄마한테서 받았는데 엄마한테서 받았는데 근데 엄마는 x' 있으니까 x'가 표현됐으니까 우성. 근데 이거 아빠는 x'가 있는데 딸한테 x' 줬는데 근데 얘 정상이네. 정상이 있고 그럼 정상이 표현됐으니까 정상이 우성. 유전병 열성.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강에선 관성주전까지 성염색 체한 유전 얘기했고 다음 강에서 이제 이어지는 상염색 체한 유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